둘, 둘째, 고, 고맙다. 시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마지막 힘을 다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동서에게 말이죠.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이 숨을 거두시자 동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유, 여보. 아버지. 시어머니와 시동생도 눈물을 흘리기는 했지만 그다지 슬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긴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아버님이 병으로 쓰러지신 지가 벌써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병수발을 들다 보니 지칠만도 했을 테죠. 그래서인지 장례식장에서도 어머님은 인사치레로 곡소리를 할 뿐 식사도 잘하시고 심지어는 조문객들과 웃으며 농담까지 주고받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죽음에 진정으로 슬퍼하는 건 오로지 동서뿐이었습니다. 동서, 그러다가 몸 상해. 이리 와서 좀 먹자, 응? 네, 형님. 동서는 제가 권하면 마지못해 먹기는 했지만 장례 기간 내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휴, 쟤는 왜 저렇게 별나게 구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며느리가 아니라 네가 딸인 줄 알겠다. 그런 동서를 시어머니는 못내 못마땅했습니다. 그건 서방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 참 지독한 무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꼬박 시아버지 병수발을 든 건 동서였거든요. 아버님이 쓰러지시자 처음 1년은 어머님도 함께 병간호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자 어머님은 동서에게 아버님 간호를 맡기고는 나몰라라 했어요. 먼 친척 병문안 가듯 한 번씩 아버님을 들여다볼 뿐이었죠. 동서, 아버님은 어머님이 챙겨야지. 동서는 아버님 간호한다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얼마 전에 해외여행도 다녀오셨다면서? 형님, 전 괜찮아요. 어머님 그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 푸셔야죠. 동서가 아버님 병수발 다 드는데 어머님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어? 아버님 병간호에만 매달려 있는 동서가 안타까워서 제가 가끔 잔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는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억장이 무너졌던 건 뭔지 아십니까? 아버님 장례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동서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네 시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다만 난 네가 처음부터 싫었어. 그러니 우리 이제 보지 말자.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보지 말자니요. 아휴, 애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유, 답답해. 친구야, 네가 말해줘라. 엄마가 당신 얼굴 단 1초도 보고 싶지 않으시대.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어머니, 갑자기 집을 나가라니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아유, 애가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꼭 내 손으로 널 끌어내야겠니? 동서는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동서는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군요. 형님, 제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떤 중년 부부가 쳐들어올 거예요. 그땐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전 동서의 부탁이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연유를 물을 정신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시아버지 병수발한 동서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쫓을 수가 있는지 시어머니와 서방님 악행에 치가 떨렸죠. 그런데 하늘도 이번 일에는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동서의 말처럼 다음날 웬 중년 부부가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살아생전 아버님이 돈을 빌렸다면서 금전 차용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11년 전 아버님이 빌리신 돈의 액수와 날짜가 자필로 적혀 있었고요. 아버님의 인감도장까지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서방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펄펄 뛰었지만 증거가 확실한데 그들의 억지가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아버님 명의였던 집을 넘겨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서방님은 졸지에 갈 곳이 없어졌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첫째야, 그래도 다행이지 뭐니. 큰애 죽고 그래도 우리가 네 명의로 이 집 해준 덕분에 너는 피해를 안 받잖아. 맞아요, 엄마. 그래도 형이 남긴 재산 덕분에 형수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잖아요. 웃기지만 겨우 챙겨 저희 집으로 들어오면서도 어머님과 서방님은 생색을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동서와 달랐죠. 동서처럼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진짠 줄 알아요. 이 집, 그이랑 제가 같이 번 돈으로 장만한 집이잖아요. 그러니 제 명의로 하는 건 당연하죠. 제 말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더 이상 말이 없더군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그들에게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따져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참기만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에게 한 짓을 보니 그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현수 내년에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이 집 내놨어요. 현수 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려고요. 그러니 서방님, 그때까지는 어머님이랑 갈 곳 마련하실 수 있죠? 이 집보다 작은 평수로 이사 갈 거라서 다 같이 가기엔 많이 좁아요. 그리고 죽은 남편 결혼까지 한 남동생까지 같이 가는 건 남들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전 미리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시아버지 10년 병수발 들었던 동서를 쫓아낸 사람들이 저에게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들 학교 때문에 이사 가려고 미리 집을 내놓았던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퇴근 후 전 동서를 만났습니다. 아버님 장례식에서부터 어머님과 서방님이 저희 집으로 오기까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경황이 없었는데요. 정신이 좀 들자 동서가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만. 동서가 나한테 부탁한 게 있었는데 중년 부부가 찾아오면 자기한테 바로 연락하라고 했지. 아마? 그제야 동서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도대체 동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올 줄 알고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죠. 동서, 얼굴이 왜 그래?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아버님 병간호로 늘 지쳐 보이던 동서 얼굴이 일주일 새 더 푸석해졌더군요. 그럼요, 형님. 어머님이랑 그이는 잘 지내죠?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안부를 묻는 동서를 보면서 전 속도 좋다 싶었습니다. 아, 뭐 예쁘다고 안부를 물어. 어머님하고 서방님,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네? 어머님이랑 그이가 형님 댁에 계신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전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아, 결국 일이 그렇게 됐구나. 그이도 그렇고 어머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동서, 지금 어머님이랑 서방님 걱정하는 거야? 그렇게 당했는데도 그런 말이 나와? 당하다니요,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게 당한 게 아니고 뭐야, 동서. 10년 동안 아버님 병수발 든 게 누군데. 요즘 동서 같은 며느리가 어딨다고. 제가 다 좋아서 한 일인걸요, 형님. 아, 동서.
사람이 착한 건 좋은데 자기 건 챙길 줄 알아야지. 병수발로 10년을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를 내쫓아?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지. 조선시대였으면 동서 효부라고 나라에서 상까지 내렸을걸? 시댁에서 쫓겨나고도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걱정하는 동서를 보니 제가 오히려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집 잃은 거 그거 천벌받은 거야. 착한 동서 쫓아내서 천벌받은 거라고. 참, 그런데 동서는 그 사람들 올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아, 그게 형님, 그분들 사실 제 사촌 언니랑 형부예요. 뭐? 아버님이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동서 사촌 언니랑 형부라고? 네, 저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사연은 즉 이랬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얼마 후 사촌 언니와 형부가 돈을 받기 위해 병실로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아니, 미수가, 네가 왜 여기 있어? 병실에 들어선 사촌 언니와 형부는 동서를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건 동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언니와 형부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버님 병문안 오신 거예요? 어? 박 사장님 처제 시아버지셨어? 아, 세상 좁다더니. 미숙이니 시아버지가 박 사장님일 줄은 몰랐네. 그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동서 사촌 형부와 언니에게 돈을 빌렸다고 해요. 사업 관계로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살려내지 못하셨어요. 결국 회사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요. 그 일로 쓰러져 10년 동안 병상에 있다 돌아가셨던 겁니다. 제가 형부하고 언니한테 사정을 했어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까지만이라도 좀 연기해달라고요. 사촌이지만 부모님이 언니를 딸처럼 뒷바라지했었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촌 언니 공부를 동서 부모님이 시켰다고 했습니다.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학비는 물론이고 책이며 필요한 용돈까지 아낌없이 지원했다고 해요. 덕분에 사촌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꽤 실속 있는 기업체로 성장시켜갔다고 합니다.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복을 제 발로 찾네 찾어. 동서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데 인광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과 서방님 뿌린 대로 거둔 셈이죠. 그래서 전 집에 돌아와서 동서에게 들은 얘기를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머님 글쎄, 그 집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뺏길 수도 있었다지 뭐예요? 동서 때문에 그나마 버텼던 거래요. 아니지, 현수애미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둘째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니. 아버님이 돈 빌렸다는 그 사업가분들 동서 사촌형부랑 언니라고 하지 뭐예요? 저도 오늘 동서한테 듣고 알았다니까요. 형수님, 그게 사실입니까? 그 사람들이 미숙이 형부랑 언니라고요? 아, 네. 더운 밥 잘 먹고 뭐하러 제가 식은 소리 하겠어요. 들어보니까 사촌 언니가 동서 집에 신세를 많이 지고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빚을 몇 년이나 눈 감아줬던 모양이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눈빛이 후회로 가득 차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속으로 고소하다 싶었어요. 아우, 동서만 있었어도 그 집 그렇게 홀랑 뺏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어쩌겠어요.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동서가 보기 싫다면서 쫓아냈으니 동서를 내쫓은 것에 대한 저의 소심한 복수였습니다. 착한 사람을 괴롭혀 벌을 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거죠. 그들은 다음날 바로 동서를 찾아갔던 겁니다. 둘째야, 내가 네 시아버지 죽은 충격에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어.
네가 그동안 네 시아버지 병수발 된다고 얼마나 애를 썼니?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이 간호하신다고 오히려 힘 많이 드셨죠. 그래, 알아주니 고맙구나. 사실 내가 말을 안 해 그렇지. 네 시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을 병수발 둔다는 게 말이 쉽지. 아유, 저 안 해본 사람들은 내 심정 몰라.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누가 들으면 시어머니가 꼬박 10년을 병수발 든 줄 알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나도 살아야겠다 싶어 해외여행 좀 갔다. 그게 뭐 잘못됐니?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걸 꼬투리 잡아선 남편 누워있는데 어떻게 여자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냐고. 아유, 내가 억울해서.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였다고 합니다. 둘째야, 내가 그런 모함까지 들으면서 버텼던 거야. 모함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병간호는 동서에게 맡기고 어머님은 때마다 친구들과 나들이를 가셨어요. 봄이면 꽃구경,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가셨고요. 몇 년 전부터는 해외여행도 곧잘 다녀오시더군요. 내가 살아야 네 시아버지 병간호도 잘할 거 아니니. 안 그러니 둘째야? 그럼요. 잘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래,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역시 너밖에 없구나. 사실 내가 너 집 나가고 나서 하루도 마음 편히 잔 날이 없소. 둘째 네가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밥은 먹고 다니나, 잠은 어디서 자나. 네 생각 안 할 날이 없다니까. 나중에 동서에게 전해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서 걱정을 했다고요? 동서를 쫓아낸 뒤 속이 후련하다는 어머님 얘길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 말입니다. 둘째야, 우리 그동안 있었던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자. 내가 너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그럼요, 어머니. 저 이미 다 잊었는걸요.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착한 둘째지. 서방님의 가식도 시어머니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미숙이 너한테 괜히 화풀이 했던 거야.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나 사실 당신한테는 좀 섭섭했어요. 알아, 당신만. 나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미숙아, 오빠가 너 여전히 사랑한다. 앞으로 우리 미숙이한테 오빠 정말 잘할게. 응?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화려한 언변에 동서는 원망스럽단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유, 둘째야, 집으로 가야지. 네 집이 있는데 가긴 어딜 간다는 게야. 제가 퇴근하고 오니 동서가 저희 집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어머님과 서방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말이죠. 형님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아니, 동서가 우리 집엔 웬일이야? 저녁 식사를 왜 동서가 준비하고 있어? 웬일이라니? 현수애미 너 말을 참 이상하게 한다. 며느리가 우리랑 같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안 그러니 둘째야? 언제 들어왔는지 시어머니가 제 등에 대고 참견을 하더군요. 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동서, 잠깐 나 좀 봐. 형님, 된장찌개 조금 있으면 끓을 것 같은데 두부하고 파만 넣고요. 동서, 지금 된장찌개가 중요해? 어머니, 찌개 끓으면 어머니가 두부랑 파 좀 넣어주세요. 아니지, 할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지. 뭔 큰일이 났다고 시어머니를 부려먹어. 전 동서 손을 끌고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동서가 여길 왜 와? 저녁 식사는 왜 또 동서가 준비하고 있는 거냐고. 그게요, 형님. 오늘 어머님이랑 그이가 절 찾아왔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충격 때문에 그랬다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서 얘기를 듣는데
더 화가 치밀더군요. 어머님과 서방님의 얄팍한 수가 보여서 말입니다. 동서, 바보야?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동서를 왜 찾아갔겠어? 그분들이 동서 사촌이라고 하니까 찾아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형님. 어머님이나 그이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는걸요. 저 내쫓고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으셨대요. 순간 동서가 착한 건지 바보인지 헷갈린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잘 들어, 동서. 어머님도 그렇고 서방님도 동서 생각할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더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바람에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다 끓였다. 배고프니 어서 저녁 먹자.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는데 설마 나보고 상까지 차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바로 저녁상 차릴게요. 시어머니의 호통에 동서가 깜짝 놀라 나가더군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서를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제 팔자련이 해야지 뭐.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데 어쩌겠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만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뭐 그리 기분이 좋은지 신나서 떠들어대더군요. 전 올라오는 화를 꾹꾹 참으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너무도 뻔뻔해서였죠. 그런데 둘째야, 현수애미한테 들으니 네 시아버지가 돈을 빌렸다고 하는 그 사람들 네 사촌이라면서? 네? 네, 어머니. 그럼 그렇다고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내가 미리 알았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 아니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당신 그건 나도 섭섭했어. 엄마가 어려우면 나한테라도 기뜸을 했었어야지. 아니, 내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네 사촌 형부랑 언니다 이랬으면 집도 안 뺏기고 좋았잖아. 서서히 본색이 나온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둘째야. 네, 어머니. 네가 내일이라도 네 사촌 언니를 만나보면 어떻겠니? 제가요? 그래. 당신이 만나서 우리 사정 좀 잘 얘기해봐. 사촌 언니 장인어르신께 신세 많이 줬다면서. 그 신세 당신한테 좀 갚으라고 말이야. 그건 친구 말이 맞다.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지. 신세 좀 폈다고 입 싹 닦으면 안 되지. 그러다 천벌 받는 거야.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먹고 있던 저녁상을 그대로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당신 엄마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 집도 없이 형수 집에 얹혀 사시는데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아유, 그래. 나 말을 안 해 그렇지. 현수애미랑 현수 보기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리고 이 나이에 집 한 칸 없다고 생각하니. 아휴.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연기가 틀림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동서를 설득해 집을 되찾아올 속셈인 것 같았습니다.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살던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게다가 현수애미가 뭐라는 줄 아니? 형수님, 곧 이사 간다고 엄마랑 나보고 나가래.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어딨다고. 친구야, 그만해라. 다 내가 며느리 복이 없어서 그런 걸 어쩌겠니? 죽은 내 아들만 불쌍하지. 죽어라 벌어서 제 마누라만 좋은 꼴 났으니.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얘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니 쓸데없는 힘 빼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동서에게도 제가 충고할 만큼 한 것 같았죠. 딱 한 달만 참자. 그래도 현수 친할머니인데 인연을 끊을 수는 없지 않겠어?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참아야지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시어머니를 닮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닮아 성격이 온순하고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그런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의 억지를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거죠. 나 오빠 어머니랑은 한 집에서 못 살아. 알아. 나도 엄마랑 너 한 집에서 사는 거 반대야.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포악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자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 시댁에 들어와 살라는 어머님 얘기를 남편이 먼저 딱 잘라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시어머니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 했어요. 욕심도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쩌면 형제가 저리도 다를까 싶었죠. 제가 보기엔 동서와의 결혼도 사랑 때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말을 잘 들을 만한 여자를 고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동서는 한눈에 봐도 나 착함이라고 적혀있는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미숙이라고 나랑 결혼할 여자야. 시동생이 처음 동서를 데리고 왔던 첫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방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시댁에 불려갔던 날이었는데요. 약속한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고 오후 3시가 다 돼서 나타났더군요. 주말이긴 했지만 일이 있었던 저희 부부는 좀 난처했어요. 친구야,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을 해야지. 우리 점심도 못 먹고 너 기다렸잖아. 남편이 점잖게 타일렀는데요. 서방님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더군요. 오히려 동서가 죄송하다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동서 때문에 늦었나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서방님 잘못이었습니다. 전날 술을 잔뜩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자느라 동서도 3시간을 꼬박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아유,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친구는 날 닮아서 특히 예민하다고. 시어머니는 서방님 잘못이라는 걸 알고도 동서에게 타박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는데? 엄마, 미숙이 부모님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이래봬도 미숙이 애 서울로 유학 온 유학생이라고. 시어머니는 동서의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신다는 말에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동서를 만만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인사드리러 온 첫날인데도 설거지까지 시키시더군요. 아우, 첫날 인사드리러 와서 이러면 안 되죠.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가서 과일 먹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저 설거지 잘해요.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 시집살이 온팡지게 한다고요. 착하기만 한 동서가 전 처음부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저러다가 당하고 살지. 아휴, 당하고 살아.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동서가 첫인사를 드리러 온 날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동서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신 둘째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들이신 시어머니는 온갖 시집살이를 시켰는데요. 동서는 군말 않고 해내더라고요. 동서, 어머님이 시킨다고 다 하면 안 돼. 그러다가 탈난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 요즘 동서처럼 시집살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 형님, 어머님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 아니라고 말씀 못 드려요. 아우, 동서도 참 답답하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못해. 요즘 애들 조금만 힘들어도 앓는 소리를 내던데. 가끔 동서에게 충고 아닌 충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래,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지. 제 몸 고달프지 내 몸 고달프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웃기만 하는 동서가 답답해서 혼자 체념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또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병수발을 대놓고
동서에게 미룰 때는 기가 막히더군요. 동서, 어머니도 꽃 구경 가셨다면서? 얼마 전엔 꽃축제 다녀오시지 않았어? 형님, 그건 벚꽃축제였고요. 오늘은 유채꽃 보러 가셨어요. 뭐? 유채꽃 축제 가셨다고? 그럼 어머니 지금 제주도 가셨단 말이야? 네, 어머니 제주도 가보신 지 3년도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서,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야. 누가 제주도를 그리 자주 간다고. 나 제주도 가본 지 10년 넘었어. 동서는 제주도 언제 가봤어? 저요? 전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랑 한 번 가고 아직. 거 봐. 3년 전이면 우리보다 훨씬 최근에 다녀오신 거지. 유채꽃 보러 꼭 제주도 가셔야 해? 그거 핑계야, 핑계. 아버님 병간호하기 싫어서 동서한테 다 떠미는 거라고.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 어머님도 아버님 아프셔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말할 말자. 내가 동서 데리고 무슨 말을 하겠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님이 동서의 그 착한 마음을 아신다는 거였습니다. 위독해지시기 전까지는 동서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도 동서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셨던 거겠죠. 같이 살게 되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시어머니와 서방님의 횡포에 하루 종일 정신이 산만했는데요. 퇴근 무렵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형님 회사 앞인데 마치고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했습니다. 서로 잘 지내는 사이이긴 했지만 동서가 먼저 절 찾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퇴근 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카페로 가니 동서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왜 그래, 동서?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이 동서한테 또 이상한 말 했어? 형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동서는 절 보자 눈물부터 터뜨렸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이길래 울기부터 하는 거야? 어머님이랑 그이가 하도 독촉을 해서 사촌 언니랑 형부를 만나러 갔었거든요. 아유, 동서 왜 그랬어? 어머님이랑 서방님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왜 또 거길 찾아가? 그러게요, 형님. 저 정말 바본가 봐요. 저희 부모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착한 끝은 있으니 다른 사람들 마음 잘 살피면서 살라고요. 그래야 복 받는 거라고. 아유, 그것도 정도가 있지. 동서처럼 살면 이용만 당하는 거라고. 맞아요, 형님. 제가 그걸 왜 몰랐을까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독촉에 동서는 사촌 언니와 형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미수가, 너 얼굴이 왜 이래?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던 거야? 그럼 바로 언니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언니, 아니야. 나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 나 쫓아냈던 거 아니야. 어우, 착한 건 어쩜 그리 숙모를 닮았니?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널 보면 걱정이다, 걱정이야. 언니, 사실 나 부탁이 있어서 왔어. 부탁? 뭔데? 미숙이 네 부탁이라면 삼촌과 숙모 생각해서라도 내가 무조건 들어줘야지. 사촌 언니는 헬쑥해진 동서의 모습을 보고선 무척이나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동서는 무조건 들어주겠다는 언니의 말에 용기를 내서 집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네 시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그 집 말이지? 언니. 미숙이, 너 혹시 이 부탁 너희 시어머니랑 네 남편이 시킨 거니? 어? 아니야, 언니. 말 더듬는 거 보니 맞네, 맞아. 아유, 거짓말 못하는 것도 딱 네 엄마다. 그렇게 착하니 시아주버님 딸인 나를 군소리 없이 공부시켰던 거지. 그런데 처제,
내가 끼어들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조용히 있었는데 그 집에서 처제를 쫓아낸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건 알아? 네? 형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 때문에 저를 쫓아내다니요. 이 착하기만 한 거사. 네 시어머니랑 남편 사람도 아니야.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어떻게 10년 시아버지 병간호를 한 널 쫓아낼 수가 있다니? 시아버지는 충청도 시골에 작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후에 그곳에 가서 사실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 고향이 충청도였거든요. 그런데 병으로 쓰러지시고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신 어느 날 어머님께 그 시골집을 동서에게 주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알아보니 그 집 시세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 처제, 박 사장님이 그 집 처제에게 남겼다는 거 우리도 우연히 알게 된 거야. 그래, 우리가 네 사촌인 줄 모르고 네 남편이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더라고. 아버지 유언대로 그 시골집을 너에게 줬으면 그거라도 건지지 않았겠냐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언니랑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처제, 내가 봤을 땐 처제 그 집 다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내가 좀 안정되면 내가 너 찾아가서 한번 얘기해야겠다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 동서의 얘기를 들으니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더 끔찍해지더군요. 참, 사람도 아니다. 동서 쫓아낼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악한 사람들이었어. 형님, 저 이제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동서도 따질 건 따지고 할 얘긴 해야지. 가서 어머님께 따지라고요? 그래. 아니면 어머님과 서방님 또 동서 이용해 먹으려고 할 사람들이라고.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해. 착하게만 살아왔던 동서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동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 몰라? 동서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부모님 얘기가 나오자 동서도 결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어머님이나 서방님이 무슨 말을 해도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알았지, 동서? 저희는 투사라도 된 것처럼 마음을 무장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동서와 제가 함께 들어서자 어머님은 제 눈치부터 보시더군요. 둘이 어떻게 같이 들어와? 둘째야, 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 사촌 언니는 잘 만났고? 나 오후 내내 당신 기다렸단 말이야. 당신 형부랑 언니가 뭐래? 집 돌려주겠대? 아님 돈이라도 주겠대? 참 철없는 시동생이다 싶었습니다. 눈치라곤 1도 없고 말이죠. 아니요, 저 언니한테 집 얘기 못 꺼냈어요. 아니지? 왜? 왜 얘기를 못했다는 거야? 그럼 당신 지금까지 뭘 하다 이제 온 거야? 인내심이 없는 건 시어머니나 시동생이나 똑같았어요. 사촌 언니에게 집 얘기를 못했다는 동서의 대답을 듣고선 두 사람 모두 화부터 내더군요. 어머님, 그리고 당신, 그 전에 나 물어볼 게 있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시골집을 유산으로 남기셨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얘기죠? 순한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하니 무섭더군요. 동서가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니 어머님과 서방님 둘 다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미수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엄마가 무슨 말 좀 해봐. 아니 왜 나보고 그래? 나 둘째한테 주자고 했잖아. 엄마가 언제? 미숙이가 알면 절대 안 된다면서 빨리 처분하자고 했지. 진구 너 없는 말을 만들고 그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참 가관이더군요. 동서를 괴롭힐 때는 그렇게 죽이 잘 맞더니 곤란한 일이 생기자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 내쫓으신 거예요? 제가 그 집 달라고 할까 봐서요? 당신도 그런 거야? 아니, 그냥 엄마가 그러자고 하니까 얘 또 내 핑계 대는 것 좀 봐. 너무 착하기만 해서 보기 싫다고 먼저 그런 게 누군데? 답도 없는 얘기만 되풀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지금 두 분 중 누가 먼저 그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동서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셔야죠. 사과요. 뭐? 둘째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럼요. 어머니,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일 커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머니랑 서방님이 동서 유산을 가로채신 거잖아요.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뻔뻔스러운 그들의 모습에 확 쐐기를 박아주고 싶었어요. 미안하다, 둘째야. 내가 좀 심했어, 응? 미수가 마음 풀어. 오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서방님, 여기서 사랑이 왜 나와요? 동서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니까요. 참네. 우리 부부 일에 왜 형수님이 나서고 그러세요? 부부? 나를 그렇게 이용해 먹고도 지금 부부라는 말이 나와요? 미수가 무섭게 왜 그래? 오빠한테 화 많이 났구나? 말 돌리지 말아요. 나한테 얼른 사과 안 해요? 동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았습니다. 사과는 않고 말을 빙빙 돌리는 서방님에게 화를 내더군요. 어? 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수가. 뭐 엎드려 절받기일 수도 있었지만요. 결혼 이후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기죽은 모습은 그날 처음 봤습니다. 통쾌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서 진실을 듣고 사과까지 받은 동서는 사촌 언니와 형부가 집에서 기다린다면서 가버렸습니다. 당신 간다고? 나만 두고 가는 거야, 지금? 그런 동서를 시동생이 애가 달아서 잡더군요. 동서가 아니라 돈이 아쉬웠던 게죠. 왜? 그럼 내가 여기 살 줄 알았어요? 나 싫다고 쫓아냈던 건 당신이야. 어머님하고 평생 둘이 잘 살아보라고요. 서방님의 손을 뿌리치는 동서의 얼굴에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동서가 가버리자 전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서방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사 기억하고 계시죠? 다음 주 토요일로 잡혔으니 알고 계세요. 그때까지는 어머님이랑 살 곳 마련하셔야겠죠? 사실 딱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댁 식구와는 결별해야겠다 싶어 서둘러 계약을 했어요.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네? 일주일 뒤에요? 형수님,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하라고요? 어머, 서방님, 갑자기라뇨? 어머님이랑 서방님 이 집 들어오시던 날 제가 이미 말씀드린 얘기잖아요? 서방님이 황당해하는 얼굴을 못 본 채 하고 전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저 악한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후련하더군요. 동서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지 싶었습니다. 현수애미야, 친구한테 들었다. 다음 주 이사라면서?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이 늙은이는 어떡하라는 겠냐? 다음 날 출근하려고 막 집을 나서는데 어머님이 절 붙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세상 순한 얼굴을 하고선 말이죠. 어머니,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서방님,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 꽤 되는 것 같던데. 두 분이 잘 의논해 보세요. 사실 저도 대책 없이 두 사람을 나가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남편 혈육이고 아들 현수의 할머니 삼촌 아니겠습니까?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얻으실 수 있도록 돈을 보태드릴까 했는데요. 며칠 전 서방님이 나누는 통화를 듣고선
마음을 바꿨습니다. 너 이번엔 확실한 거지? 전처럼 허탕치는 거 아니지? 아, 얼마 정도 생각하냐고. 한 1억 정도? 지금 가진 돈이랑 대출 받으면 야, 그 정도쯤은 투자할 수 있어. 아, 그럼 아무도 모르지.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한 돈이라고. 알잖아. 투자라면 우리 엄마 펄쩍 뛰는 거. 그래서 몰래 모아뒀던 돈인데. 아, 그러길 잘했지. 아니면 내 돈까지 날릴 뻔했다니까. 참,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싶었습니다. 빚 때문에 집까지 날리는 일을 겪고도 서방님은 자신이 가진 돈을 조금도 내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 통화를 듣고 더 정이 떨어져 빨리 이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집 구하는데 돈을 보태겠다는 생각도 접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어머님과 서방님이 싸웠는지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더군요. 서방님 모아둔 돈이 있다는 제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 서방님께 따졌을 테죠. 서방님은 오리발 내밀었을 테고요. 분명 돈 문제로 둘이 싸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러건 말건 관심 끄자 했어요. 두 사람에게 작은 온정이라도 보였다간 어떤 낭패를 당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서방님도 작은 방 한 칸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보기엔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전 속으로 어머님과 서방님 다시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6개월쯤 흘렀을까요?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잖아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동서, 정말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저 잘 지냈어요, 형님. 형님 보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오늘 저녁 시간 어떠세요? 저녁 시간? 나야 좋지. 네, 그럼 형님 퇴근하실 때쯤 제가 회사 근처로 갈게요. 6개월 만에 보는 동서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했더군요. 동서, 파마했네? 예쁘다. 옷 색깔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간호하느라 그랬는지 늘 무채색 맨투맨티에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동서 보니까 봄이 다시 올 것 같네. 너무너무 예쁘다, 동서. 정말요, 형님? 그래, 진작 좀 그러고 다니지. 그러게요. 그때는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제거살 엄두도 못 내고 살았어요. 차림새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서의 얼굴이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동서, 뭐 좋은 일 있었나 봐? 얼굴에서 빛이 나는걸? 아,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다음 주에 베이커리 가게 오픈해요. 베이커리 가게를 오픈한다고? 우와, 이제 사장님이네? 축하해, 동서. 동서는 제과제빵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혼 전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가 구워준 빵을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걱정 마, 빵집 무조건 대박 날 거야. 동서가 만든 빵 맛 내가 보증한다니까? 안 그래도 오픈 앞두고 걱정이 많았는데 형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동서 말로는 사촌 언니가 가게를 마련해 줬다고 했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병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사촌 언니가 동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미숙이 너 빵 만드는 일 좋아하잖아. 내가 너 가게 하나 내줄 테니 빵집 해보는 건 어떻겠니? 그래서 준비하게 됐다고 합니다. 형님, 할 일이 생기니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가게 인테리어하고 빵 굽는 오븐이랑 필요한 물건들 구입하다 보니 억울한 생각도 차츰 옅어지고요. 그래, 나도 그랬어. 현수 아빠 죽고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 그때 아마 일이 없었으면 헤어나오기 더 힘들었을걸? 형님은 또 현수가 옆에 있었잖아요. 맞아. 우리 현수가 큰 힘이 됐지. 하루는 밤에 남편 생각이 나서 울고 있는데 현수가 날 꼭 안아주더라고.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형님은 현수가 있어서 다행이었고 전 자식이 없어 다행이다 싶네요. 응?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자식이 없어 다행이라니. 형님, 저 실은 그이랑 이혼하려고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습니다. 그날 서방님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돌아서던 동서의 표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됐구나. 서방님은? 서방님은 동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안 해? 안 하긴요.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서방님이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가게로 동서를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여보, 미수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서는 서방님을 보며 동서는 놀라기도 했지만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아, 어떻게라니. 그게 뭐 중요해. 당신 빵집 개업한다면서. 그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왜요? 왜 내가 당신한테 연락해야 해요? 미숙이, 아직 화 안 풀렸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오빠 다 이해해. 뭐? 이해? 나 당신한테 이해받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나가요. 나가긴. 우리 가게 인테리어 공사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오빠가 확인해야지.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 우리 가게? 그래, 당신은 사장님의. 난 옆에서 돕기만 할 테니.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우리 가게라는 서방님의 말에 동서는 참고 있던 화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뻔뻔해도 분수가 있지.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당신이나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참내, 미숙이 너 왜 옛날 일을 꺼내고 그래. 그래서 엄마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사과했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어? 서방님의 뻔뻔함에 동서는 분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 무릎 꿇어야지. 100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해야지. 손을 벌벌 떨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요. 사촌 언니가 나타났다고 해요. 양심도 없지.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사촌 언니의 호통에 서방님은 금방 꼬리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왜? 투자금 다 날리고 나니까 우리 미숙이가 아쉬워졌어? 뭐 빨아먹을 게 있나 싶어? 당신이 투자금 날린 건 어떻게... 이 바닥 좁아. 한 달이 건너면 당신 뭐 하는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요? 내가 투자금 좀 날렸다고 남편이 아내 찾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참견하는 겁니까? 엄연한 우리 가정사라고요. 뭐? 가정사? 미수가, 너 아직 얘기 안 했어? 언니, 그게... 저 착한 게 또 소가리만 하고 있었구나. 미숙이,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곧 이혼소장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미숙이 찾아와서 매달릴 생각하지 말고. 사촌 언니가 아주 혼을 내서 서방님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동서는 다음날 바로 이혼소장을 보냈다고 해요. 잘했어, 동서. 이제 동서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그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싶어요. 착한 게 죄야?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고마워요, 형님.
그래도 형님 덕분에 그 집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알아주니 고맙네. 그럼 나 빵 많이 줘. 알았지? 당연하죠. 형님은 무조건 공짜예요. 아이, 또. 그러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공짜가 어딨어? 받을 건 받고, 갚을 건 갚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가요, 형님? 오늘도 한 수 배우네요. 동서는 이제 환하게 웃기도 하더군요. 그런 동서를 보니 제 마음까지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가 홀로서기 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동서의 선함이 보상을 받는 것 같아 인생에 대한 어떤 희망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서, 서방님하고 이혼해도 우리는 가끔 보자. 그럼요, 형님. 우리 이렇게 만나서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언니라고 불러. 그 집이랑 인연 끊었는데 형님은 무슨. 그런가요, 언니? 동서와 만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모처럼 가벼웠습니다. 겨울에도 단단히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그동안 겪었던 시련이 동서의 남은 시간을 더 단단히 지탱해 주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서의 삶을 힘껏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